안녕하십니까. 네, 2016년 1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과목 보시면 전력공학 2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 자, 21번은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증정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송전계통의 안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안정도가 뭔지 좀 먼저 보면, 안정도는 크게 전압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 위상각 안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위상각 안정도.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는 위상각 안정도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위상각 안정도. 위상각 안정도는 뭐냐? 위상각 안정도라는 것은 크게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정태 안정도,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 그 다음 동태 안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정태 안정도나 과도 안정도는 무엇이냐? 정태 안정도란 계통의 미소한 고장 또는 부하가 변하더라도 발전단과 송전단이 아무 이상 없이 운전되는 정도, 그래 동기를 유지하는 정도를 우리가 정태 안정도라고 합니다. 자, 과도 안정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하의 급격한 변화 또는 급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송전단과, 그러니까 발전단 측이 되겠죠. 발전단과 우리 수전단이 아무 이상 없이 동기를 유지하면서 운전되는 정도를 우리가 과도 안정도라고 합니다. 동태 안정도라는 것은 여기에 발전기 특성만 가지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계통에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계통에 자동전압조정기 AVR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조속기가 뭐냐면 우리가 물량을 늘려주거나 증기의 양을 늘려주거나 또는 물량을 줄여주거나 증기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조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속기 장치들이 동작한 상태를 우리가 동태 안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안정도를 이렇게 계통이 가지고 있는 특성만 가지고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정도를 더 증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X값을 작게 해줘야 합니다. X가 뭐죠? 리액턴스 값. 계통의 리액턴스를 오음값을 작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고장이 지속되면 고장 지속 시간, 시간이라고 할까요?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장 지속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력을 안정시켜주면 됩니다. 전력을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 마지막 방법으로 전압을 안정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취해주면 되는데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X값을 줄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X값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설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값에서 X값을 줄여주면 안정도가 향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계통을 병렬로 연계를 시키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떤 저항 성분이 있으면 이 저항 성분을 병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얘가 같은 값이다. 같은 값 R 값이다. 그러면 얘를 합성 저항 R0 구해라. 그러면 2분의 R이 되겠죠. 이만큼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만큼 X값을 줄여라. 그럼 결국 뭐냐? 계통을 어떻게 된다? 송전계통하고 수전단 쪽의 계통을 연계시키면 됩니다. 연계. 그러면 X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고장 시간을 단축하라 그랬는데, 고장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고속도 차단기 사용하면 되겠죠. 속도가 빠른 고속도 차단기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속도 개전기 사용하면 되겠죠. 고속도 개전기를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고속도로 재폐를 합니다. 고속도 재폐로를 합니다. 고속도 재폐로가 뭐냐면, 고속도 재폐로라는 것은 어떤 계통에 고장이 발생했는데 얘 차단기를 바로 차단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 차단기에 기능을 부여합니다. 재폐로 기능을 부여합니다. 재폐로 기능을 부여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장이 발생했으면 일선지락 전류 같은 경우에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한번 얘가
투입을 시켜봅니다. 다시 T초 후에 투입을 시켜봤다가 고장이 지속되고 있다면 오프 시켜버리고 다시 또 T초 후에 투입시켜보고 다시 또 T초 후에 고장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오프 시켜보고 투입시켜보고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재폐로 개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P를 안정시켜라 하는 얘기는 P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리가 발전소 측하고 우리 부하 측하고 뭐다라고 할게요. 어떤 평형을 유지하고 운전하고 있다가 이 중에 부하 하나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비 전력이 작아지니 발전기는 당연히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겠죠. 선풍기의 날개가 없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여기에 발전기가 회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빨라지면 이게 탈조로 갑니다. 탈조가 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부하만큼의 뭐를 저항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저항. 걔를 우리가 SDR,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라고 해서 제동 저항기를 투입해 버리면 전력이 안정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압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보시면 전압 안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조상설비 설치하면 되죠. 조상설비를 설치해주면 전압이 안정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좀 길어졌는데요.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3번에 보시면 직렬 리액턴스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에 문제 22번을 보시겠습니다. 22번. 자, 22번은 150kVA 단상면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사용하다가 한 대가 고장으로 VV 결선으로 하여 사용하면 약 몇 kVA 부하까지 걸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우리 단상면압기를 이렇게 델타 결선했을 때 단상면압기 한 대가 150kVA라면 얘가 세 대가 있답니다. 그러면 델타 결선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는 출력이 얼마 나오는 거냐면 450kVA가 나오겠죠. 450kVA가 잘 나오는데 이를 운전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대가 고장이 발생을 해서 두 대만 가지고 운전을 한답니다. 그럴 때 얘가 V결선을 하는 거죠. 150짜리 두 대 가지고 V결선을 할 때 여기 출력이 얼마 나오느냐? V 출력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출력이 150kVA 곱하기 두 대 이렇게 해서 300이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에 몇 배가 나온다? 루트 3배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공식을 써보면 한 대 용량 곱하기 얼마? 루트 3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루트 3하고 곱하기 150을 했더니 259.8 그래서 약 260kVA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볼까요? 23번을 보겠습니다. 23번. 24번은 연간 전력량이 사용 전력량이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사용 전력량, 전력 킬로와트에다가 어떤 시간을 곱하면 얘가 전력량이 되는 거죠. 전력에다가 사용 전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전력량 킬로와트 아워가 됩니다. 걔가 연간이랍니다. 1년 중에 사용한 전력량이 2킬로와트 아워이고 두 번째 연간 최대 전력이 W 킬로와트인 경우 걔가 연부하율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연부하율을 구하시오. 연부하율. 1년 중에 부하율을 구하시오. 연부하율은 연간, 1년간 최대 전력을 찍을 때 최대 전력 분해. 당연히 얘는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겠죠. 분해. 평균 전력인데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할 때 얘도 연부하율을 구하니까 연간 최대 전력을 넣고 연간 뭘 넣어줘야 되겠어요? 평균 전력을 넣어줘야 되겠죠. 연간 평균 전력을 넣습니다. 당연히 얘도 킬로와트가 됩니다. 곱하기 100%다. 자, 우리가 연간 최대 전력을 넣어주고 분모에는 분자의 연간 평균 전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나 보십시오. 사용 전력량을 연시간으로 나누면 얘가 연간 평균 전력이 나오겠죠.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연간 최대 전력을 우리가 W 킬로와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전력량을 2 킬로와트 아워로 하기로 했습니다. 얘를 연시간으로 나눠주랍니다. 연시간. 1년 시간이 얼마냐면
365일 곱하기 24시간 하면 얘가 8760이 나옵니다. 8760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8760시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8760 아워 시간으로 해주면 아워 지어지니까 당연히 평균 전력이 나오는 거죠. 얘를 분모 분자를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W 8760분의 뭐가 된다? 2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답이 곱하기 100%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답이 나오겠네. 그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보시겠습니다. 24번. 24번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란 그랬습니다. 문제 24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란. 자, 무슨 소리냐?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답이 3번이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어떤 송전선로가 있어요. 이렇게 송전선로가 있는데 송전선로에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 고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CT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전기를 달아 CT나 PT들을 이용해서 어떤 계전기를 달아주겠죠. 이 고장을 OCR 계전기를 갖고 한번 검측을 해보죠.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락전류가 흐르든 단락전류가 흐르든 큰 전류가 흐르면 OCR 계전기가 동작을 할 겁니다. 자, 동작을 하는데 이 계전기가 동작을 해서 차단기에 신호를 줍니다. 차단기에 얘가 CB가 있다면 차단기야, 우리 고장이 발생했으니까 이 선로를 좀 끊어다고 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트립 신호를 전송한다고 합니다. 트립. 야, 차단기 너 오프해.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트립이라고 합니다. 트립 신호를 전송 후부터 차단기는 동작을 시작하겠죠. 차단기가 동작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동작하자마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린다? 개극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아크가 연결될 텐데 우리가 차단기를 열 때 아크가 같이 쭉 빨려 나오죠. 그 아크까지 없어지는 시간. 그래서 얘를 개극 시간과 얘를 아크 시간이라고 합니다.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차단기가 이제 비로소 완전 오프가 되겠죠. 완전 오프가 되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요 상태를 우리가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전격 차단 시간이란 계전기 트립 신호 전송 후부터 차단기가 완전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한다?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격 차단 시간은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한 시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시간이 우리 시험에서는 3에서 8Hz 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실제 차단기도 개극하고 아크를 완전히 없애는 시간을 3에서 8Hz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트리코일 여자부터 소호까지 완전히 소호될 때까지의 시간,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5번을 보죠. 25번은 인터록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답은 CB가 열려 있어야지만 단로기를 닫을 수 있다. 2번이 됩니다. 2번.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기에 단로기라는 게 있습니다. DS가 있고 CB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단로기라는 게 있습니다. 단로기가 있고 부하가 있다고 하죠. 부하가 있을 때 단로기와 단로기는 온됐다고 상상을 해보죠. 온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CB도 처음엔 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온돼 있는 상태에서 부하를 점검하거나 부하에 이상이 생겨서 어떤 부하를 갈아내야 된다. 이럴 때 CB가 먼저 동작돼야 되느냐, DS가 먼저 동작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DS라는 놈은 단로기 디스차징 스위치는 단로기를 열 때 아크가 같이 딸려 나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얘는 아크를 소호하는, 아크를 끄는 능력이 없습니다. DS는 당연히 아크를 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그 아크에 의해서 조작자가 유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호 능력이 있는, 아크 소호 능력이 있는 CB를 먼저 뭐 해놓은 상태? 오프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뭐를 한다? DS를 열어야 합니다. 그 기능을 DS를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인터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인터록.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느냐? 2번에 보시면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만 단로기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터럽 기능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26번을 좀 보죠. 26번. 자, 26번은 삼상 결선 변압기의 단상 운전에 의한 소손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계정기는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R상, S상, T상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변압기가 있다고 보죠. 변압기가 있습니다. TR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에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 줍니다. 얘가 모타 부하라고 할까요? 모타 부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1차 측은 항상 여기다가 파워 퓨즈 가지고 대개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 퓨즈 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R상께 하나가 S상이라고 할까요? S상께 하나가 이렇게 퓨즈가 끊어졌다고 해보죠. 이 퓨즈가 끊어진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상이 되면 이 모타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단상 운전이 되는 거죠. 한 상이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단상 운전이 된 겁니다. 단상 운전이 되면 삼상 모다가 단상 운전이 되면 이 모다가 결국 소손돼 버립니다. 소손되기 때문에 이런 결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게 뭐냐? 결상 보호 계정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결상이 됐을 때 결상을 보호하는 계정기, 결상 보호 계정기 답이 2번에 있네. 그죠? 결상 보호 계정기를 설치하면 되겠다.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문제 27번을 보시겠습니다. 문제 27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계산 문제인데요. 이 정도의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은 22kV 삼상 삼선식 전로에서 P점에 단락이 발생하였다. P점을 좀 옆에 보시면 P점이 있네요. 그죠? 삼상 단락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그랬습니다. 암페어로 구하랍니다. 암페어.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 또는 삼상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고장 계상편에서 공부를 하셨던 겁니다. IS라는 놈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을 경우와 문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을 경우의 공식은 퍼센트 Z에 대한 100분의 IN으로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얘가 안 주어졌다. 그러면 임피던스 Z 5온분의 뭐로 구하신다? V로 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Z분의 V로 다 구하시면 된다. 이 문제에서는 퍼센트 Z, R을 제외한 퍼센트 X 값이 주어졌으니까 X 값이 주어진 것이다. 그럼 요 공식 가지고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공식으로 풉니다. PS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락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퍼센트 Z가 주어진 경우에는 혹시라도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얘는 P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PN으로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된다? 얘는 루트 3의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분하셔서 어떤 공식에 대입할 거냐는 요 네 가지 공식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간단한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IS는 퍼센트 Z가 주어졌으므로 퍼센트 Z분의 100의 IN으로 계산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IS를 다시 구해보면 퍼센트 X가 몇 프로 주어진 거냐 보면 몇 프로 주어졌어요? 몇 퍼센트 주어졌습니까? X가 8% 주어졌네. 그죠? 8분의 100 곱하기 자 IN을 구해볼까? IN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3상이다 그러면 루트 3 V분의 P로 하시면 되는 거죠. P 전격 용량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풀면 8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얘가 성간전압이죠. 성간전압, 공칭전압이 얼마 주어졌냐? 22kV가 주어졌습니다. 22kV. 용량은 얼마 주어졌는지 보시면 2만 kVA가 주어졌네요. 그죠? 2만 kVA. 2만 kVA. 킬로볼트 주어지면 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 암페어 계산이 되더라. 걔가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6561 암페어가 됐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8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8번. 28번은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 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그랬는데요.
이상전압 편에 우리 공부하실 때 이상전압을 보시면 이상전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어떻게 구분된다? 두 가지. 외부에서 생긴 이상전압과 내부에서 생긴 이상전압으로 구분이 되더라. 외부의 이상전압은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뭐예요? 직경내, 직경내에 의한 이상전압. 내가 쳤다, 번개가 쳤다. 그럴 때의 이상전압, 직경내. 자, 어떤 선로에 직접 내가 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먼저 내가 발생한 다음 개에 의해서 유도되었다. 그러면 개를 우리가 유도내라고 합니다. 유도내. 이렇게 두 가지가 외부에 생긴 이상전압이 되겠고요. 내부 이상전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가 뭐예요? 개폐 서지 이상전압이 있다. 개폐 서지 이상전압. 자, 이게 뭐냐? 차단기를 개방하고 차단기를 폐로 할 때 뭐가 나온다 그랬죠? 서지, 아크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에 의한 이상전압.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이상전압의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속성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지속성 이상전압이 있다. 자, 그 중에서도 개폐 서지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첫 번째가 가장 큰 놈이 누구냐? 무부하 선로의 무부하, 부하가 없는 상태, 이런 선로가 있습니다. 이 선로에 차단기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 부하가 없답니다. 무부하 상태의 이 선로를 개방할 때, 투입할 때보다 개방할 때 서지가 더 큽니다. 재점호가 일어나서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무부하 선로, 충전선로라고 할게요. 충전돼 있다 그랬으니까 충전선로 개방 서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개폐 서지 이상전압에서 가장 크고요. 지속성 이상전압에서 가장 큰 것은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건전한 상,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상, 건전상 이상전압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개폐서지 이상전압에서는 무부하 충전선로 개방시 이상전압, 그 다음에 지속성 이상전압에서는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이상전압이 대표적인 큰 값들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전력계통의 내부 이상전압 중에서도 그 크기가 가장 큰 것은 그랬는데 여기 3번에 보시니까 무부하 선로 충전 전류를 차단 또는 개방할 때의 전압.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렇게 찾아가셔야 된다. 그랬고요. 29번을 좀 보도록 하죠. 29번. 자, 29번은 화력발전소에서의 제열기의 목적이 뭐냐 그랬네요. 화력발전소 제열기의 목적.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제열기가 뭔지 좀 알아보셔야 하는데 29번은 우리 제열기란 어떻게 생긴 게 제열기냐 이런 겁니다. 발전소를 가보면 발전소에 과열기가 있고요. 여기에 보일러가 있을 겁니다. 보일러가 있고 크게 그리겠습니다. 터빈이 하나가 있습니다. 터빈이 뭐 하는 거예요? 발전소의 보일러에서 어떤 드럼 장치가 있고 여기에 물을 이렇게 순환시키면 여기에 연료를 넣어서 당연히 떼겠죠. 보일러를 뗍니다. 보일러를 떼고 보일러에서 열을 계속해서 가해주면 이 물이 증기가 되고 이 증기가 과열기라는 놈을 통과하고 과열기를 통과해서 나온 증기가 약 580도쯤 됩니다. 이런 뜨거운 증기가 압력이 높은 점과 압력이 낮은 점, 여기 이쪽 일을 하고 나온 놈이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집니다. 왜? 여기다가 복수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순환시키면 여기는 뜨거운 증기, 여기는 아주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차 또는 압력차에 의해서 얘가 증기가 이렇게 대지로 쭉 밑으로 빠져버리면서 여기에 터빈 날개를 회전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증기가 터빈 날개를 이렇게 돌리고 나면 여기 같은 축에 발전기를 이렇게 달아놓고 발전을 해주고 아마추어를 돌려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일을 하고 나온 증기가 아깝잖아요. 그죠? 너무 아깝습니다. 580도에서 이거 갑자기 4도 정도로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이거 아까우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만드냐? 터빈을 하나 더 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터빈을 하나 더 답니다. 이게 고압 터빈이라면 압력이 좀 떨어진 중압 터빈을 달고요. 이것도 아깝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또 터빈을 하나 더 답니다. 얘를 저압 터빈이라고 합니다.
이런 터빈들을 쭉 연결해서 하는 축으로 다 연결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도 당연히 날개가 달려 있겠죠? 날개가 달려 있겠죠? 이렇게 일을 하고 여기다 발전기에 아마추어를 돌려줍니다. 아마추어. 회전자가 되겠죠? 회전자. 계자를 돌려주는 거죠. 계자. N극과 S극이 달려있는 계자를 회전시켜주면 고정자축으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터빈에서 일을 하고 나온 이 증기를 그냥 두면 온도가 떨어졌겠죠. 한번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또 이렇게 열을 한 번 더 가해주고 여기 입구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또 일을 하고 나온 놈을 다시 또 열을 가해주고 여기다가 또 입력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증기를 전부 다 다시 또 재열하는 거죠. 열을 다시 가한다. 그래서 재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재열 보일러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복수기가 달려있고 그 복수기와 급수 펌프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물을 다시 또 보일러에 공급해주고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의 재열기의 목적은 뭐냐 그랬는데 4번에 보시면 증기를 가열해준다. 증기를 가열해서 다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30번 문제를 볼까요? 문제 30번. 자, 플리커의 경감을 위한 전력 공급 측의 방안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플리커가 뭐냐면 우리 이런 LED 같은 경우는 플리커 현상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도체, 직류를 공급해서 우리가 LED 등을 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플리커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형광등 같은 경우 이런 데서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거 1초에 약 10회 정도 깜빡하는 것을 우리가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플리커 현상이 왜 생기느냐? 전압이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전압 변화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면 플리커 방지 대책이 되는데 그 대책은 크게 공급 측에서 그러니까 한전 측이라고 할게요. 전기 사업자 측에서 해주는 대책이 있고 우리 수용가에서의 대책이 있습니다. 전기 사업자 측에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압을 좀 승합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전용 선로를 우리한테 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 우리는 X값을 줄여주려면 X값을 줄여주는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액터를 사용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전선을 교체해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뒤에 풀이는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로 하고요. 플리커 경감을 위한 전력 공급 측의 방안이 아닌 것 그랬는데 1번에 보시면 공급 전압을 낮춘다가 아니라 공급 전압을 높여줘야지 되겠죠. 플리커 현상을 방지하려면 답이 1번에 있네요. 그죠? 이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1번을 좀 보시죠. 31번. 문제 31번은 송전선로의 각 상전압이 평형되어 있을 때, 상전압이 평형됐을 때 3상 1회선 송전선의 작용 정력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마이크로페러파 킬로미터로 나타내시오. 그러고 단 R은 도체의 반지름 메다이고 D는 도체의 등가 성간거리 메다이다 그랬습니다. 단위를 환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메다 똑같으니까 단위는 그대로 두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작용 정력량, 워킹 정력량, 워킹 캐패시터를 구해라, 캐패시팅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느냐? 우리 공식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작용 정력량은 우리가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반지름 분의 등가성간거리 D 분의 0.02413 기본 단위가 뭐예요? 마이크로페러파 킬로메타이다. 작용 인덕턴스를 구해라 그러면 작용 인덕턴스는 어떻게 구한다? 0.05 플러스 내부 인덕턴스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얘는 단위가 뭐예요? 기본 단위 미리엘리파 킬로메다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찾으라는 얘기니까 이런 문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답을 다실 줄 아셔야 되죠. 네, 답이 1번이 되겠네. 1번. 그 다음 32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32번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32번. 자, 32번은 송전선로의 송전전력, 거리, 전력 손실률과 손실률의 미수를 좀 쳐놓으세요. 손실률이 주어졌습니다. 손실률과 전선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전선 단면적 A 제곱미터는 전압 V 볼트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랬는데 우리 전력 손실률
뭐 여기서는 뭐라고 표기했나요? H라고 표기했네요. 우리 풀이에서는 H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뭐 K로도 표시할 수도 있고 H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손실률이라는 것은 어떤 율이다 그러면 삼상전력을 공급할 때 삼상전력에 대한 뭐예요? 손실률. 삼상 손실을 뭘로? 백분율로 나타나는 게 율이잖아요. 그죠? 율입니다. 이게. 우리 전압 강화를 한번 볼까?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해요?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을 100으로 봤을 때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의 비다. 이렇게 어떤 전압 강화율이라고 표현할 땐 100%로 나타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손실율이라는 말이 주어지면 요 공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요 공식으로 푸실 때 얘를 100이라는 숫자를 나중에 다 지워버릴 겁니다. 왜 지우느냐? 지워버리는 이유는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얘를 100분율을 100으로 나눈 PU로 다 표시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얘를 100으로 나누면 얘가 PU 단위가 됩니다. 율 단위에서 100분율 단위에서 PU 단위로 변합니다. 100으로 나눠주면. 그래서 이렇게 PU 단위로 표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라는 놈은 삼상전력이라 했으니까 삼상전력은 우리가 루트 3 성간전압 VI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것분에 삼상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3I 자승R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I가 분모 분자에 얘는 2개, 얘는 하나 있으니까 서로 지워주시면 뭐만 남느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3IR이 남겠죠. 자, 정리하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줍니다. V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자, 여기 분자부터 보시면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가 있잖아. 그죠? 이거 뭐죠? 전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3 뭐 남는가요? 3 PR이 되나요? 3PR이 되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얘가 3이 될 거고 V 자승 V 2개 코사인 세타가 2개 있네요. 자승 세타로 표현하자. 3 지워주고요. 그러면 뭐만 남냐?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에 R이 있는데 우리가 R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셨겠습니다만 R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로 단면적 A분의 길이 L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 문제에서는 이 단면적 A와 전압과 무슨 관계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단면적 A는 전압의 자승에 무슨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죠. 반비례하는 관계 찾아봤습니다. A는 V 자승에 반비례한다. 또는 A는 요놈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했습니다. 단면적 A는 전압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 V 자승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공식은 너무나 많이 써먹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실기에 가시면 저 공식으로 문제 푸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기 때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에 33번을 볼까요? 문제 33번을 보겠습니다. 동기조상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동기조상기라는 게 뭐예요? 동기조상기? 어떤 이렇게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가 있고 부하가 있는데 이 선로에 전압이 떨어지거나 전압이 올라가면 과진상이 되고 또는 전압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부족 여자가 되겠죠. 그런 것을 다 방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 부하가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 선로의 전압은 일부 떨어질 겁니다. 이것을 보상해 주자. 그 보상 차원에서 여기다가 노타리 콘덴서라고 하겠습니다. 동기조상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부하시, 부하를 많이 사용하면 전압이 떨어지니까 이 선로의 전압이 떨어졌다. 선로의 전압을 보상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과여자 시켜주면 되는 거야. 과여자. 여자. 콘덴서를 달아주자 이거야. 여기다 콘덴서를 병렬로 설치해주면 콘덴서를 병렬로 이렇게 설치해주면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거를 뭐 갖고 하겠다? 직접 콘덴서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얘를 과여자해서 개통에 진상 성분을 공급해 주겠다. 진상 공급. 즉 콘덴서 역할을 해주겠다. 이게 과여자죠. 왜?
중부하 시에 선로, 계통의 전압이 떨어질 거니까 중부하 시 전압이 떨어질 거니까 어떻게 해준다? 과여자 시켜주겠다. 부하를 야간이 돼서 다 꺼버렸습니다. 그러면 경부하가 되는 거죠. 경부하가 됩니다. 경부하가 되면 계통의 전압이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 계통의 전압이 상승을 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번에는 콘덴서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리액터를 달아서 전압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얘를 우리가 뭔다? 뭐 한다? 부족여자 한다. 부족여자. 부족여자 시켜주면 계통에 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지상분을 공급해 준다. 결국 무슨 역할을 한다? 리액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리액터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게 전동기 가지고 얘를 과여자도 시켰다가 부족여자도 시켰다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동기 조상기, 싱크로나이징하는 조상기다. 싱크로나이징, 선로와 전원 측과 부하 측이 서로 동기를 유지하는 게 만들어주는 것이 동기 조상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에 보니까 동기 전동기를 부족여자로 하여 계통에 리액터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얘는 뭘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콘덴서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답이 리액터 사용이지 컨덕터가 아닙니다. 캐패시터가 아니다. 답이 2번인가요? 예, 2번이 됩니다. 자, 문제 34번을 보도록 하죠. 34번. 자, 34번은 비등수형 원자로의 특색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BWR 원자로라고 합니다. 비등수형 원자로. 우리나라엔 사용하지 않는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는 PWR과 PHWR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성에만 얘를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PWR입니다. 프레지드 워터 리액터라 해서 경수, 워터 중에서도 중수, 경수 중에서 경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경수, 리액터, 원자로를 사용해서 경수,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죠. 그래서 경수,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쪽 월성에 가시면 헤비워터입니다. 헤비워터. PHWR은 중수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수, 헤비워터, 무거운 물. 그래서 중수 원자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BWR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BWR은 열 교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WR은 연료통이 있으면 연료를 밑에서 이렇게 연료봉을 공급해 줍니다. 연료봉 보셨죠? 연료봉. 우리 북한의 경수로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 뭐 해주죠? 이렇게 구멍 있는 거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좀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건 안 보여주는데 북한 애들 건 보여줘. 그죠? 북한 애들 건 가끔 뭐 해결료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여기를 걸어 다니는 거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여기 구멍들이 있잖아요. 구멍으로 보시면 여기에 물 같은 게 쭉 차 있고 여기에 연료봉이 이렇게 쭉 밑에서 들어오는 방식이 BWR 방식입니다. 이 BWR은 원자로에서 핵 분열을 하거나 하면 그 물을 끓이는 거야. 그 열을 발생시켜서 물을 끓이면 증기가 되는데 그 증기가 이 위에 모입니다. 이렇게. BWR은. 이렇게 모여서 얘를 바로 빨대 꽂아서 파이프죠. 파이프를 꽂아서 여기다가 터빈을 돌려주고 그 터빈에서 발전기를 돌려주는 방식이 BWR 방식입니다. 이 방식인데 이 방식에서는 열 교환기가 뭐냐? 열교환기. 열을 더 확대시켜서 터빈에 넣어주는 이런 교환기가 없습니다. 이 방식이 BWR 방식이고 그 다음에 PWR 방식은 전부 다 열교환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PWR, PHWR이고 BWR은 열교환기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어요. 1번.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발전편이 시험에 좀 많이 출제된다고 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35번을 볼까요? 35번은 버려도 되는 문제죠. 그림과 같은 단거리 배전 선로에 송전단 전압이 6600V, 역률이 0.9이고 수전단 전압이 6100V일 때 역률 0.8로 운전할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단 ES 및 ER은 송수전단 대지 전압이며 R은 25옴, X는 15옴이다. 전류 I를 구하시오. 우리가 이런 계산 문제를 맞닥뜨리면요.
I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를 항상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I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전력은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다. 우리 전력 손실이라는 놈은 3I 자승 R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공식 중에서 I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IS는 Z분의 2다. 뭐 퍼센트 Z가 주어졌을 때 Z분의 100에 뭐 IN이다. 이것도 I가 2I잖아요. 그죠? 전격 전류니까. 이 전격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도대체 어떤 공식에서 풀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헷갈립니다. 도대체 I를 어느 공식에서 풀어낼 거냐. 이 문제의 요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송전단이 있고요. 여기에 수전단이 있습니다. 수전단이 있고 뭐 대지가 되겠죠? 대지. 자, 이거는 단상이죠. 단상의 회로가 등가 회로로 주어진 것이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값, X값이 주어졌습니다. R값, X값이 주어졌고 송전 측의 전력, 당연히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전력값이 우리가 뭐 PS라고 할까요? 소스 측 PS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고 전력을 전송해주면 수전하는 전력이 있겠죠. 리시브 측의 전력. 그래서 PR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I 값을 구하는 방법이 여기서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 우리 송전단 측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전력을 만들어서 수전단 측에 줬는데 90밖에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10은 뭐가 되는 거죠? 손실이 되는 거지.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풀이에서는 식을 이렇게 정립을 해놨습니다. 우리 전력 손실이라는 놈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송전단 측에서 100을 만들어줬는데 수전단 측에 90밖에 오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전류 I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 우리가 이건 단상이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상이다 이거야. 그럼 단상이면 우리가 전력 손실은 I 자승 R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단상이다. I 자승 R이다. PS는 우리가 송전단 측의 전력이니까 단상이라 했으니까 루트 3 빼고 어떻게 해야 된다? ES 송전단 측의 전압 곱하기 전류 I 곱하기 코사인 세타 S에서 뭘 빼주라는 거예요? 여기가 ER 수전단 측의 전압 I의 코사인 세타 R을 빼주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I 값을 구해보면 I가 하나 있으니까 서로 지워줄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IR은 뭐만 남는 거예요? ES 코사인 세타 S 마이너스 ER 코사인 세타 R. 여기서 I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R만 분모로 내려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I는 R분의 ES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ER의 코사인 세타 R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I 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R 값이 몇 오hm 주어진 거예요? 25ohm이 주어졌고 분의 송전단 측의 전압이 몇 볼트? 6600볼트. 그죠? 660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660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8 주어졌나요? 0.9 주어졌네. 0.9 마이너스 수전단 측의 전압은 6100볼트가 됐네. 6100 곱하기 0.8로 하시면 전류 I를 계산할 수 있더라. 그게 몇 암페어라는 거예요? 53암페어. 그래서 답이 3번에 있죠. 3번. 이렇게 구해라. 예, 시험장에 가서 이런 문제들은 생각이 안 날 것이 당연하겠죠. 뭐 공식을 우리 전력뿐만 아니라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전류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자, 그리고 36번을 보도록 하죠. 36번. 자, 36번은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란 그랬습니다. 제한전압이란 그랬는데 피레기 제한전압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로가 있어요. 선로가 있을 때 이상전압이 발생을 했습니다. 뇌가 쳤다 이 말이죠. 여기에 TR이 있습니다. TR. 그 뇌 전류가 뇌에 의한 이상전압이 그대로 TR에 들어가 버리면 이 TR은 당연히 뭐가 되겠죠? 소손이 될 겁니다. 이상전압이 들어왔으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22,900짜리라고 할까요? 22.9kV 변압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kV가 들어왔어. 그럼 당연히 얘는 소손될 겁니다. 소손되지 말라고 그 앞에다가 뭘 설치해요? 피레기를 설치하는 거죠. 피레기. 피레기를 특성 요소하고 이렇게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자, 피레기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상전압이 발생이 되면 직렬갭이라는 게 있어서 직렬갭에서 아크로다 대지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전압이 여긴 저항체고 여기는 비저항체. 저항이 아주 낮은, 저항이 낮은, 0은 아니고요. 낮은 이런 대지로 당연히 방류를 하겠죠.
방류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만한 이상전압이 들어왔다가 제한전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만하게 전압, 요게 다 없어지고 요만하게 대지로 다 방전시켜버리고 요만한 전압이 TR로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제한하는 전압이다 그래서 피레기에서 제한시키는 전압이다 그래서 얘를 제한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제한전압은 뭐냐? 4번에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피레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값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대값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단자 전압에 걸리는 피레기 단자에 걸리는 최고값을 우리가 제한전압이라고 표현을 한다. 답이 4번이 됩니다. 얘를 제한전압이 뭔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37번을 보겠습니다. 자, 37번은 단락 용량이 5000MVA인 모선의 전압이 154kV라면 등가 모선의 임피던스는 몇 ohm이냐 그랬는데요. 우리가 단락 용량이라는 PS를 구해라 그랬을 때 PS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단락 용량 공식 중에서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X분의 V의 자승이다. 이런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워두실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든 문제에 나왔으니까 이 공식은 나중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기술사 시험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할 때 이 공식을 유출해내 봐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칠판을 많이 소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그냥 외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단락 용량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죠? PS는 루트3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하는 공식도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 Z가 주어졌을 때 PS는 우리 퍼센트 Z분의 100의 PN으로 구하는 공식도 있으나 여기서 주어진 값은 X값하고 전압값밖에 없으니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랬나요? 단락용량을 주어주고 얘만 주어졌으니까 이 공식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이 공식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PS는 X분의 VR 자승해서 X값을 구하면 PS분의 VR의 자승이 된다. 그래서 PS가 얼마 주어졌냐? 5000MVA가 주어졌네요. 그죠? 5000 곱하기 MVA니까 10의 몇 승? 얘가 볼트 암페어로 바꾸면 10의 6승이 될 것이고 전압은 얼마로 주어졌냐? 154kV가 주어졌으니 얘를 볼트로 바꾸면 154,000의 자승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라. 그러면 4.745ohm이 나옵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 2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을 좀 보겠습니다. 38번. 자, 38번은 피레기가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38번. 피레기의 구비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피레기라는 놈은 자, 구비 조건을 좀 보면 구비 조건은 36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제한전압이 작아야 됩니다. 작은 게 어디에? TR에 들어가야 TR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한을 낮게 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쟤를 우리가 방전할 때 나오는 전류를 우리가 방전전류라고 하는데 방전전류도 작을 것, 방전전류를 낮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여기 보기를 좀 보면서 할까요? 속류를 차단할 거 그랬는데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 속류가 뭐냐? 속류가 우리가 이상전압이 발생을 하더라도 여기 60Hz가 여기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60Hz가 같이 들어오는데 얘가 방전을 하고 나면 그 방전 전류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요 이상전압에 약간 높은 이상전압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이상 전류가 같이 이렇게 딸려 들어옵니다. 얘를 우리가 속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상전압 방전 후 상용주파수와 같이 오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한다? 속류라고 하는데 그 속류도 당연히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 속류 차단 능력이 커야 되겠죠. 능력이 큰 피레기가 요구되죠. 큰 피레기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속류 차단 능력이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구력이 높을 것. 우리 4번으로 할게요. 내구력이 높을 것, 이게 뭐냐면 얘가 이런 어떤 이상전압을 받아들이더라도 여러 번 받아들이더라도 파괴되지 말고 오래 견뎌야 된다. 그걸 우리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구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우리 보기에서는 3번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방전을 하는 전압이 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피레기는 충격파, 이상 전압에 대해서 충격파가 됐다. 그 충격파를 낮은 전압에서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제한 전압은 피레기의 전격 전압과 같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낮을 것. 이렇게 표현하셔야 된다. 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정규 시간에 좀 해드려야지 너무 피레기에 대한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피레기를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을 보죠. 문제 39번. 자, 문제 39번은 저압배전솔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답이 2번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계속해서 정규 책을 좀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고요. 2번에 보시면 밸런서, 우리 밸런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이 밸런스는 단상 2선식에서 필요하다? 아닙니다. 답이 2번인데요. 단상 3선식에서 밸런서가 필요하다. 밸런서 필요. 자, 왜 그러냐? 우리 단상 2선식 같은 경우는 전류가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이렇게 왕로를 하면요, 부하를 통해서 얘가 귀로를 합니다. 귀로. 그러니까 부하의 불평형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하 불평형이 생길 수 없는 데는 밸런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상 3선식 같은 경우는 부하를 중성선으로 여긴 사용을 하고요. 여기가 R상, S상이라고 하겠습니다. R상과 S상 사이에 100V짜리 부하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는 하나 더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서로 불평형이 된 거잖아? 이렇게 불평형이 된 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지 않으면 여기에 전압가고 여기에 전압값이 틀려져 버려. 그 틀려지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뭘 설치해 준다? 밸런서라는 걸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밸런서를 설치해 줘야 된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단상 3선식의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고요. 단상 2선식은 아니다. 마지막 40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는 안 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안 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풀어는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답을 찾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선로가 있어요. 이런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에 지락고장이 발생을 한다. 그럼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지락전류, 일선 지락전류에 포함되는 값들이 누가 있느냐? 여기에는 영상분과 정상분, 역상분이 포함이 됩니다. 정상분, 영상분, 역상분이 포함된다. 얘가 예를 들어서 단락고장이 발생을 했다. 단락고장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포함되는 분들은 누구냐? Z1 값하고 정상분하고 역상분 임피던스만 이렇게 관계를 합니다. 얘가 만약에 3상 단락이 발생을 했다. 3상. 이렇게 3상이 다 붙는 이런 고장이 발생을 했다. I3S라고 하겠습니다. 3상 단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얘는 Z1 정상분 임피던스만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고장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성분으로 고장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정상적인 관계에서 단락전류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I는 Z분의 2로 표현하고 있다. 얘 임피던스가 정상분 임피던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문제는 일선지락전류가 발생을 한 거니까 일선지락전류가 발생했을 때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다 관계하면서 우리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이렇게 주어졌네. 지락전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3, I0로다 계산을 원래 합니다. 원래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3, Z0 영상분 Z1 플러스 Z2 분의 전압이 관계된 이렇게 지락전류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다가 어떤 지락점에 저항이 붙게 되면 이 저항을 몇 배 해준? 3배 해준 R 지락전류라고 할까요? 지락저항이라고 할까요? RG분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 일선 지락전류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회로를 다시 꾸며서 우리 풀이처럼 이렇게 풀이처럼 구하다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고장의 종류를 크게 평형고장과 불평형고장으로 나누는데 이런 불평형고장에서는 비대칭 성분이 고려된 대칭 좌표법을 이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답 찾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락전류가 발생을 하면 그 지락전류는 무조건 영상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상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영상분 자리가 안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는 3자가 붙어 있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3. 숫자 3이 붙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게 답이다. 그래서 답 보면 우리가 3자 붙어 있는 게 Z0는 3번밖에 없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우리 풀이대로 V값을 풀이에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ZG 여기 지락전류 생겨서 이거 ZG 생긴 거 있잖아요. ZRG라고 표현했나요? GF라고 표현했네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ZGF가 여기에 포함돼서 얘가 3ZGF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3ZGF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에 뜨는 전압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전압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풀이를 똑같이 하더라도 3번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년 전기기사 1회 2과목 전력공학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